재고 자산에 대한 평가가 이슈가 가장 커요. 그러면 금융당국이 문제 삼고 있는 재고 자산 이슈는 뭐냐 하면 지금 셀트리온으로부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넘겨받은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의 재고 자산 평가가 문제인데, 이게 이제 유통사하고는 단기 또는 연간 단위로 사후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하나 다른 거는 금융당국이 문제 삼고 있는 게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의 판매권 재판매예요. 2018년도에 국내 판매권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에 218억 원에 셀트리온한테 양도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걸 좀 문제점을 삼고 있는 거고요. 요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017년 7월 상장 시 투자 설명서에 명확하게 설명을 한 거거든요. 셀트리온으로부터 환불 및 취소가 불가능한 일정 물량의 제품을 매입해야 할 의무가 존재하다. 그때 당시에는 셀트리온에 대한 리스크를 어느 정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감수하기 위해서 이 상장을 한 거죠. 이때 해서 상장할 때 투자 설명서에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회계적으로 깨끗했고요. 그리고 이때 지배구조를 보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배구조상 아무런 지분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계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회계는 세 개의 징계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과실, 두 번째는 중과실, 세 번째는 고의. 고의면은 분식회계라고 아주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분식회계의 경우 동기가 무엇이냐가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라고 합니다. 그게 뭐 삼성바이오로직스였죠. 그래서 검찰에서 조사까지 들어가 있었고, 공장 바닥을 뜯고 거기다가 컴퓨터를 막 숨기고 그랬었죠. 그죠? 그래서 최악의 경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과실입니다. 과실. 최악의 경우로 갔을 때도 그러면 벌금만 내고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금이 1조 이상 연초부터 주장창 팔 수 있는 재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펀드 매니저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라, 그럼 3년 전부터 팔았어야지 왜 최근에 들어와서, 최근에 자기네들끼리 고급 정보가 돌아서 2021년도 1월 달부터 지금 12월까지 내내 팔았다 1조를. 그럼 자기네들끼리 짬짬이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융당국이 문제 삼고 있는 건 재고자산 재평가는 과학과 인식의 차이고요. 지금 바이오 약품 같은 경우에는 9개월 정도의 안전제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금융당국의 지정이 맞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을 잡은 회계상 이슈를 218억 원에 대한 판권을 셀트리온이 다시 셀트리온 헬스케어로부터 사왔다고 말씀드렸다죠. 이거를 그냥 회계상 영업 외이익으로 수정을 하면 됩니다. 영업이익을 잡은 게 문제라고 하면, 그리고 만약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회계 문제가 금융당국 주장대로 맞다면 뭐 이게 셀트리온 그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미약품의 기술 수출 또는 현대차가 애프티브 합작법인을 만들 시 매출이 늘어나는데, 그 또한 같은 논리를 적용해서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겁니다. 2019년도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차를 적게 팔았어. 근데 영업이익이 늘어났어. 그게 왜 늘어났냐면 애프티브하고 합작법인을 만들 때 지적재산권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신주 1,000억을 받았거든요. 합작법인을 만들면서 그거를 영업이익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럼 그것도 영업이익으로 지적재산권을 어떤 회계 계정으로 반영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이 회계 이슈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그래서 우리가 이 unfair한 주식시장에 기울어진, 특히나 우리 셀트리온 주주들한테만 아주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을 제공하죠. 누가? 금융당국자들, 그리고 펀드 매니저들. 여러분들 누가 이기나 한번 가보자고요. 언제까지? 신고가 갈 때까지.